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과연 오늘 시장 이렇게 혼조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업과 다운 어느 쪽 먼저 고르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엇갈리게 김민수 대표는 업, 그리고 인성익 고문은 다운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임 고문님, 오늘 시장 왜 다운으로 보세요? 조금 조정권으로 보고 싶어요. 이유는요? 뭐 미국 시장 뭐 금리 그러니까 이제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근데 핑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에 대한 핑계가 이제 그 시장 신용등급이라는 것 같고 뭐 과거에는 2011년인가 신용등급 때문에 크게 고생한 적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뭐 그 신용등급이 큰 여파는 뭐 안 미치겠지만은 지금은 근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그 핑계로 좀 조정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또 마찬가지 좀 조정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강한 뭐냐면 대형 주요가 오르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개별 종목 섹터별로 움직였다가 갑자기 2차 전지 갔다가 뭐 초전도체 갔다가 막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별로 강세를 보이는 섹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시각은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약간의 그냥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약간 조정권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크게는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업 의견 주신 김민수 대표님은 시장이 좀 반등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네, 어제도 업했다가 당했고 오늘도 업했다가 엎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퍼컷을 날릴까요, 제가 그러면? 업 해라. 네, 네. 좀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네.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을 짓누르는 거는 외국인들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네, 이맘쯤이면 되지 않나 싶었는데 오늘도 또 한 3천 개 매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풀릴지를 봐야 되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2600선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들이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이제 채권 쪽에 좀 급한 변화가 나오면서 좀 불안하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대응을 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만 풀리게 되면은 2600선 지지와 함께 또 빠르게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이고 이런 변화의 가장 큰 피해는 삼성전자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같이 선물 매도와 연계에 대해서 빠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쪽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게 아유 지겨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 금방 또 7만 원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나 안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 선물 동향들 좀 체크하면서 오후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좀 과했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5만 개 가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매도인데 네. 그럴 정도로 뭔가 빠르게 뭐 악화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뭘 안 좋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는 네. 시장이 좀 올랐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아니 저희는 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우리도 뭐 반도체도 많이 올랐고요. 2차 전지도 사실 많이 올랐고 엔터주도 어떤 종목들 일부는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미용기기 관련한 종목도 그렇고 전선 관련한 종목도 그렇고 뭐 지금 찾아보면 많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쪽에서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그럼 얘기가 그렇게 달라지죠. 이제 올랐다고 할 수 있는 대형주들은 눈에 띄는 거 뭐 포스코홀딩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총 상위 쪽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그것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볼까 이렇게 봤더니 오늘 뭐 미용기기, 화장품, 엔터 약간 우리가 좀 즐기는 쪽에 있어서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섹터 중에서는 보니까 의류 관련한 섬유유복 섹터가 코스피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또 테마 쪽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테마의 움직임에서는 가장 좀 크게 상승을 보이는 게 중국 관련한 기업도 오르고 있고요. 웹툰, 엔젤산업이라 불리는 종목들도 일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섹터는 미용기기인데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꾸만 사게 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산다기보다는 미용기기를 자꾸 제가 사게 됩니다. 과연 오늘장의 상승의 배경이 무엇인지 두 분의 미용기기 섹터에 대한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모두 오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미용기기 쓰십니까? 홈 디바이스 뭐 이런 거. 한 얼굴이 되면 심각한 거죠.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예, 두 번 주시네요. 예. 자, 두 분 모두
인사권님도 뭐 기본적인 기초 화장품, 뭐 스킨이나 로션, 기기는 사용 안 하시고요? 기기는 면도기. 그것도 뭐, 미용기기 그것도 아니니까 남자의 미용기기 면도. 포함되죠. 예, 새로운 예, 시각입니다. 예, 면도기도 어떻게 보면은 미용기기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시각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럼 미용기기 섹터가 오늘 왜 오르는 건지 궁금한데, 뭐 아모레퍼시픽에서 이 관련한 사업에 좀 더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이유 때문인 건지 왜 오른다고 보십니까? 미용기기가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좀 전에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면도기도 네. 미용기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미용이라면 뭐 이제 주사기, 네. 톡신, 뭐 보톡스, 네, 네. 필러 이런 것도 뭐 당연히 미용기기 될 것 같고 최근에 나오는 이제 얘기 나오는 미용기기는 이제 그 의료 미용기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기계를 이용한 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뭐 리프팅도 되고 뭐 주름 개선도 되고 화이트닝도 되고 뭐 이런 기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기기는 뭐 전자기기로 분류된다 그러면은 전자업체가 상당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미용기기가 중국 쪽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미용기기 시장이 한 1조 정도 된다고 1조 좀 넘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관련 시장? 중국이 한 20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그 성장성을 한 4%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중국은 한 18% 올해 한 18% 작년 대비해서 성장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상당히 커질 상황이고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의 화장품이나 의료기기가 우리나라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거에 비껴서 우리나라의 시장은 수출 쪽에서 중국으로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서 아마 최근에 의료기기나 화장품이 좀 강세를 보이고 뭐 최근도 아니에요. 벌써 연초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고 좋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상당히 의료기기나 화장품 연계해가지고 중국 뭐 중국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북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중국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추어서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미용 의료 관련해서 뭐 기기 쪽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보톡스도 그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분야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고 의료기기 관련해서 더 확대되면서 뭐 AI 붙은 그런 관련주까지 보면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네. 섹터가. 미용기기에 AI가 붙는다고요? 아니 의료기기까지 아, 다 합하면 예, 예. 기기 관련한 게 그냥 다 붙잖아요. 네. 요즘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미용기기도 붙어도 되겠네요. AI AI가. 붙어서 네. 만약에 뭐 검은 여돈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라 해서 검은 그 정도를 좀 이렇게 AI가 판단할 아니죠. 수 있는. 진단 포기하겠습니다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공수하신 거군요. 예, 아니 제 알겠습니다. 피부를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쪽에 가장 또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뛰어든다는 얘기는 한 몇 주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존 사업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비를 해서 추가적으로 강화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어디로면 중국으로 가겠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면서 가는데 아까 고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이 중국의 가정용입니다. 임용기기 쪽이 한 115억 위안 그리고 한 2026년 가게 되면 235억 위안 정도라고 하게 되면 2배 크는 거죠. 네.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이렇게 됐었을 때 그를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들어가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좀 덩치를 키우겠다. M&A 하겠죠. 그를 M&A 하면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혹시 그러니까 좀 물건이 나온 쪽에 그래서 좀 M&A 대상으로 나온 쪽이 이루다가 하나 있습니다. 이루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쪽으로 M&A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몸값이 점점 올라가겠죠.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이 하드웨어는 중국도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시장 커진다, 돈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뛰어들 겁니다. 그쵸. 중국 업체들도. 근데 그 전 단계다 보니까 이때 충분히 중국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성과 내고 계속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루다 말씀하셔서 제가 또
하나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았습니다. 예. 예, 네, 여러분 그냥 가세요. 뭔지 아시죠?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라면 여도훈이 여기서 왜 또 들이받지나 싶었을 텐데 꼭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기기 우리 개인적으로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두 분의 그 탑픽 섹터 안에 탑픽 종목 안에서 기기 한번 골라볼 텐데 인사혁 고문님은 관련주 중에서 탑픽을 뭘로 고르셨습니까? 저는 파마 리서치라는 파마 종목이에요. 리서치? 예, 이게 주사제 관련이에요. 주사. 그런데 이게 뭐 PDRN이라는 주사인데 소위 그 연어 주사라는 얘기, 연어의 알아요, 추출물 알아요.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알아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DNA 관련해서 DNA 주사라고도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이게 보통 뭐 어깨 통증 같은 게 재생 세포가 재생되는 거 뭐 그런 쪽에 아마 특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에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올라가는데 최근에 거래도 상당히 받쳐주고 있고 특징적인 게 이게 국민연금이 2대 주주예요. 7.7%를 갖고 있거든요.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안정이 뒷받침되고 실적도 나오고 있고 새로운 어떤 그 가는 그 캐시카우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207억 나왔는데 2분기는 한 210억 넘을 것 같고 온기까지 가면은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외국인 기존에 올라갈 때는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최근에 개인들이 매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집중이에요. 한 곳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전체적으로 뭐 외국인이 매수가 강하다, 개인이 매수하다 보통 뭐 외국인의 집중도가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최근은 이세전지 관련해 갖고 LM의 그쪽에 승리, 개인의 승리라 그러잖아요. 에코프로의 승리, 그러니까 개인의 승리라는데 그걸 기화로 해서 개인의 집중도가 상당히 커져서 개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의료기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외국인 기관이 올려서 시세를 냈고 그 다음에 그걸 개인이 받는데 그래서 외국인 시세 차익 실현을 개인이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느 힘의 양상이 나타나겠지만은 과거 같지 않게 개인의 힘은 상당히 커졌다.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파마 리서치를 탑픽으로 꼽아봤습니다. 이어서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올입니다. 비올, 네. 와, 이것도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지금 스칼렛, 실크폼 혹시 그건 못 들어봤어요. 연어 주사까지는 제가 팔로우가 됐는데 스칼렛 실크펌은 실폼. 실펌. 네. 실펌이라 하면은 실로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죄송합니다. RF 네. 홍조 치료하는 그런 쪽인데 RF를 이용해서 근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더 가겠네요. 네. 그래서 또 하나 뭐 스킨 스탬프라고 해서 여드름 치료하는 기구까지 쭉 있어서 라인업을 갖춰가는데 그러니까 계속 작년에도 나왔던 분위기고 올해도 나왔던 분위기지만 실적은 사상 최대 쪽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꾸준히 움직이는데 이제 멀티플을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 흐름들은 바뀌는 걸로 보여지는데 보통 지금 이 정도 성장을 꾸준히 한다 그리고 또 임용기기에 대한 약간 그 소모품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ROE가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PR 15배에서 20배까지는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EPS가 상향되면서 나오는 멀티플 상향도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냥 10,000원대까지는 들어가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보면서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출렁출렁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용해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비올이나 뭐 파마 리서치나 관련된 의료기기가 미용기기 관련한 종목들이 사실 계속된 상승 추세를 밟아왔기 때문에 지금이 결코 낮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목표 주가나 단기적으로 공략할 때 눌림목을 활용한 공략 전략도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아모레 퍼시픽을 좀 이렇게 미워할 때 주가가 너무 암울해하면서 아모레 퍼시픽이라고도 이야기했었는데 이들 종목뿐만 아니라 화장품 전체적으로 약간 물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지금 시점에서 과연 관심 가져봐도 될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OX 팻말 들어주세요. 자, 5 의견 모두 주셨습니다. 이제 미용 의료기기도 중요한데 매일매일 우리가 쓰는 화장품 매우 중요하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으로의 판매는 조금 줄어드는데 미국,
유럽, 일본 쪽으로는 계속해서 수출량이 더 늘어나고 있죠. 그쪽은 아무래도 OEM 쪽일 거예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ODM 쪽이 강할 거고 네. 아마 딴 쪽은 아마 OEM 쪽이 강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최근에 기존의 대장주로 할 수 있는 코스맥스나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은 아마 미용기기과 연관돼 갖고 지금 따라 같이 올라가는 것 네. 같고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의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작년까지 작년에 좀 좋았거든요. 좋은 게 이제 그 기저 효과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성장성은 꾸준할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이 아직 리오프닝량을 확실한 징조가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일 거예요. 보이면은 그 이후에 그쪽에 이제 연관돼 가지고 우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나 이런 화장품류 이런 쪽도 상당히 크게 성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충분히 그 가능성을 봐야 되고 최근에 움직임도 벌써 한 달 이전부터는 이제 바닥 찍고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연관해 가지고 계속 좋은 쪽으로 보고 싶다 생각됩니다. 네. 자, 화장품은 사실 뭐 그냥 기본적인 브랜드가 있고 중저가가 가장 핫했고 뭐 OEM, ODM 기업 정말 다양한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느 분야에 좀 집중하십니까? 당연히 지금 성과를 낳은 브랜드가 있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근데 요즘 혹시 최근에 일본 가보셨습니까? 못 갔어요. 네, 일 열심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저는 네. 그 얘기는 들었어요. 워낙 이제 엔화가 싸지다 보니까 네. 국내 화장품 중에서 그러니까 큰 브랜드 말고 좀 이제 뭐 뿌티크 브랜드라고 하는 작은 브랜드, 중소 중소형 브랜드요. 브랜드들이 다 거기 뭐 그 뭐라 그러죠? 싼 그 마켓들. 아, 동키호테 동키호테. 뭐 이런 데 예. 들어가 있는데 네. 역으로 거기 가서 우리나라 제품을 사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저 싸졌으니까. 네, 네, 근데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잘 팔리나요? 뭐 그건 그런 것도 없지 모르겠지만. 않아 있을 것 네. 같아요. 일본에서 수입하는 금액적으로 봤었을 때 프랑스를 제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요? 네. 그럼 와. 그런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오. 그러면 프랑스 거는 상대적으로 고가일 텐데 네. P가 높은 것보다 Q가 더 많이 늘어서 이렇게 나온 현상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결국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높았던 분위기 같고 또 보니까 로손 아시죠? 네. 일본의 대표적인 또 편의점 중에 하나 딱 들어가면 전면에 한국 브랜드의 화장품이 쫙 있다고 합니다. 아, 그거를 그래요? 특화 부스라고 얘기한다고 뭐 그러는데 거기서 그 많은 블로거들이 그 사진 찍고 오는 거 보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다 진열해 놓고 특정 품목이 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다 이제 많이 비다 보니까 그거를 또 다시 채워놓고 생산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왔을 때마다 그게 로맨이라는 브랜드인데 로맨이면 아이패밀리 있으시죠? 네네. 방금 실적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연히 좋겠죠? CNC 인터내셔널이 실적 발표하고 그래. 뭐 그랬었는데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이런 쪽도 다 어떻게 보면 색조 화장품의 강점이 있는 이런 ODM 회사들 실적들 좋게 나오는 거 당연하겠죠. 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름에 더 많이 쓰세요? 겨울에 더 많이 쓰세요? 저는 사실 비슷해요. 그 따로 구분이 네, 없나요? 구분 없이 네. 뭐 물론 선 제품은 여름에 조금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죠. 네. 외출을 많이 할 때 이제 태양광을 좀 피하고 싶으니까 태양광이요? 네. 태양 발전하세요? 태양 피하고 싶어서 태양 빛을 피하고 싶어서. 네네. 근데 겨울에 쓰는 화장품 좀 따로, 여름에 쓰는 아. 화장품 따로인데 겨울이 살짝 더 무겁죠. 그러면 단가는 이게 더 비싼가요? 겨울 쪽이? 왜냐면 좀 네. 리치한 크림 이런 종류들이 조금 높습니다. 네. 이상 전문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 이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약간 계절적 수요가 없다고 하게 되면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게 시작하는 변화가 나왔었을 때는 여전히 지금 나오는 흐름들, 그러니까 중국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계속 중소형 브랜드들이 약진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약진하는 화장품주 내에서 탑픽을 골라볼 텐데 두 분 모두 대형주에서는 안 골라주셨나요? 자, 임고은님 어떤 종목 고르셨습니까? 전 대형주 아, 골랐어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모레 G를 골랐는데 아모레 화장품이 날까 아모레 G가 날까 고민을 홀딩스와 많이 G와 했는데 고민하셨군요. G는 그룹의 G입니다. 그룹의 G. 근데 홀딩스 개념인데 아모레 화장품이 퍼시픽이 좀 강하게 올라갔어요. 최근에 올라갔는데 이쪽은 뭐 대장주가 먼저 올라가는 경향보다는 보통 비슷하게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화장품주는 전체로 같이 올라가서 아무래도 아모레 퍼시픽이나 G나 비슷한데 일단 아모레 G가
이제 그룹 홀딩스 개념이고 실적이 주에 비해, 그러니까 퍼시픽에 비해서는 조금 나 보이고 그리고 7개 한 7개 정도 종속 회사가 있어요. 이 밑에. 그래서 이제 이니스프리라든지 뭐 당연히 퍼시픽은 38%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설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무너져도 무너질 건 없지만은 하면 좀 실적이 안 나와도 다른 게 잡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아모레 쪽으로 했는데 아모레가 그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거든요. 터져서 아마 이게 오늘 어제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오늘 조금 올라가면서 조금 소화를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퍼시픽보다는 G가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가격 자체도 싸고 그리고 덜 올랐고 이런 쪽에서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달 누적해서 한 70만 주가 매수를 했어요. 아무래 퍼시픽은 조금 기관도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했다는 거죠. 기관이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거들어 주는데 아무래 퍼시픽 쪽은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사고 있는데 아무래도 뒤쪽은 외국인들이 아직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같이 가담해 준다라면 아마 상승 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 해서 저는 대표적으로 아모레 G를 한번 화장품 중에서 탑픽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아모레 G를 골라주셨고요. 두 번째 김인수 대표의 탑픽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용기 만드는 제품입니다. 컴텍코리아입니다. 용기 그 회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연우와 연우. 컴텍코리아. 네. 컴텍코리아 고르신 이유는요? 네, 컴텍코리아는 중소형 브랜드 쪽으로 잘 나갑니다. 어.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거는 증설합니다. 증설 네. 그만큼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거래가 그렇게 강한 종목이 아니라서 그렇지 몰라도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지금 중소형 브랜드 쪽에 성과를 냈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증설 효과까지 내년까지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더 될 것이다. 라는 쪽에서 화장품 잘 팔면 용기도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용기 업체 펌텍코리아 그리고 아모레 G까지 두 종목에 대한 탑픽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 또 향후의 움직임 과연 그동안 지루하게 움직였었던 아모레 G가 더 잘 갈 것이냐 달리는 말 펌텍코리아가 더 잘 갈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는 오늘 또 강하게 오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엔터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브의 주가가 현재 7%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뉴진스의 신곡이 그러니까 앨범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무려 3곡이 바로 빌보드 핫백에 모두 랭킹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JYP 엔터테인먼트 어제 또 우리 지수 씨의 스캔들이 전해졌는데 열애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올라서 오늘 전체적으로 엔터주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요. 두 분 엔터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팻말 들어주시죠. 자,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은 다 O의 향연입니다. 자, 엔터주 실적이 2분기 뭐 계속 좋죠? 예, 계속 좋아요. 뭐 오늘 전체적으로 시각이 다 오라는 표현이 그쵸, 뭐냐면은 이제 2차 전지가 약간 좀 이제 조정을 보이니까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그 매수세가 전체적으로 퍼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전체 웬만한 그 섹터나 업종들에 대한 상승세가 유지되는 거 아닌가. 근데 다만 대형주들이 모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각은 약간 좀 다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엔터주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최근에 무슨 뭐 스캔들 뭐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캔들이라는 게 과거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녀 그만한 연령대 사람들이 사귀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사귀는 건데 사귀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유명인 또 그 광고랑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일으키면은 좀 안 되니까 상당히 쉬쉬하는데 그 문제는 아니죠. 예, 젊은 층들이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데 이제 그게 과거처럼 사귀면은 과거의 엄앵란 신성처럼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고원님의 그게 연배가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엄앵난 신성이 저보다 윗세게 된 건 맞는데 그쵸.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연예인 측에서 사귀면 결혼해야 된다라는 이제 시각을 갖고 있는 건 그런 시각이 대표적인데 결혼할 수도 있죠. 지금은 그거하고는 네, 관계가 좀 극복합니다. 다르다라는 시각. 다만 뭐 여러 가지 그냥 기사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광고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광고주들의 좀
회피하는 현상, 네. 그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쪽으로 시각을 바라보는 게 바라봐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엔터주에 있어서 지금 좋은 이야기들만 굉장히 많은데 대표님 네. 리스크는 없어요? 엔터주는? 며칠 지금 전에 시점에서? 포토카드 끼워 팔기. 포토카드 끼워 팔기. 네. 이게 공정위에서 또 제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솔직히 그렇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빠 된 입장으로서 아니 또 그 그룹 좋아하는 거 아는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안 나왔다고 거기다가 그걸 한 열 몇 개를 다 사느냐 뽑기 하듯이 열몇 개면은 양호한 겁니다. 박스로. 정말 많이 사서 네. 그걸 또 재판매하는 또 알뜰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간 그러면 또 교환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당근 서로. 내서 교환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딸은 괜찮은 거네요. 10개밖에 안 샀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그게 어떤 제동은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팬덤을 반영한 게 아니겠느냐. 한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큰 철퇴가 내려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빠의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거 빼고는 일단 지금 나오는 변화들은 실적 흐름들 일단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하이브가 다음 주인가요?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변화. 근데 실적 나온 업체가 있는데 SM이 좀 나왔고요. SM.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실적은 좋아서 계속 꾸준히 움직이는 건 맞는데 거기다 레벨업 돼서 우리 이렇게 실적 좋아지는데 해외 업체들과는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와 비슷한 밸류가 맞춰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뉴진스도 그래요. 벌써 두 번째 나오자 앨범만 나오면 다 그냥 1위 찍습니다. 유진스 노래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샤이한 게 아니고 슈퍼 샤이예요 지금. 네, 너무 1위만 찍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반영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확인 뚜껑 열고 약간 차익 매물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기회를 잡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엔터주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계속해서 신규 아티스트들이 출연할 때마다 또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 또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열어두면서 지켜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섹터 조선주도 다시금 백고동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한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끝내야 되는데 제가 조선기자재 들어버렸네요. 간단하게 그러면 조선기자재 추가적으로 탑픽 하나씩 듣고 끝내죠. 조선기자재 쪽에서 어떤 정보 보십니까? 저는 HSD 엔진 선정했어요. 네. 예, HDS인데 조선 기자재들 뭐 실적 상당히 좋아요.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성광밴드, 한국카본, 뭐 동성화이텍 기자재 관련주도 많은데 왜냐하면 본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기자재를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HDS 엔진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이중 연료 엔진을 쓰는 그렇게 엔진을 만들었고 저속 엔진 부분에서는 세계 2위 마켓시어는 20%까지 가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외국인들이 두 달 사이에 한 200만 주를 매수했거든요. 외국인들이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에 적자로 돌아섰다가 2분기에 흑자로 다시 올라와요. 근데 작년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기저 효과로 실적이 안 좋게 보이는 거지 올해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욕심으로 하나 더 듣고 싶어가지고 연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HDS 엔진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은 삼성중공업 탑픽으로 꼽아주셨다라는 말씀 간단하게 전달드리겠고요. 내부자들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이 꼽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